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5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세 번째 1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의 범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볼까요? 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상, 하나 또는 이하 하나씩만 썼잖아요. 그래서 수의 범위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작과 끝을 잡아줄 거예요. 범위를 딱딱 잡아줄 건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또는 이상, 미만, 초과, 이하 이런 식으로 뒤섞여서 수의 범위를 잡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출동을 하게 돼요. 이상, 이하, 그리고 초과, 미만인데, 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 팁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러분들 요거 수직선에 나타낼 때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안에 채우고 오른쪽이었어요. 크니까. 이하는 꽉 채우고 왼쪽이에요. 초과는 비워둔 채로 오른쪽이에요. 미만은 비워둔 채로 왼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같은 것끼리 좀 모아봅시다. 누가 있나요? 누구하고 누구가 짝이 될까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어요. 바로 이상과 초과입니다. 즉 시작은 이 둘 중에 하나로 한다는 뜻이에요. 수의 범위를 잡을 때 이상이 나오든 초과가 되든 시작은 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왼쪽 방향으로는 흐르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하, 미만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수의 범위를 말할 때 쌍을 이룰 수 있는 게 총 4가지란 소리예요. 이상, 이하, 하나. 잘 안 보이려나요? 색연필 이 색을 쓰면 그럼 요걸로 가볼까요? 이상, 이하 한 쌍, 또 이상, 미만 한 쌍, 이렇게 두 쌍 나오고, 또 초과, 이하, 마지막으로 초과, 미만. 즉 4가지 경우 중 하나란 소리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 얘기를 듣고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내 반 남학생들이 윗몸 말아 올리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팝스 할 때 항상 하는 거죠. 윗몸 말아 올리기. 네. 중기내 반 남학생들의 기록이 몇 등급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친구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얘.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놨구나.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 이하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9가 여기 있으면 9 아래로 내려가겠지. 여기가 5등급. 그럼 10 이상 21 이하니까 자, 이거를 살짝 수직선으로 간단하게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15로 잡고 여기를 21로 잡아봅시다. 10 이상이죠. 10 이상이니까 맞아요. 채워지고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20일인데 20일이 이하죠. 살짝 올려서. 자, 21이 이하죠. 이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서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닫히는 거죠. 10부터 20일까지. 그럼 1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21은요? 들어가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제 숫자로 한번 써보면 사실은 10, 11, 12, 13, 14부터 해서 21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등급부터 쭉 1등급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위에를 보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짝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준기 같은 경우에는 36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중에서 36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36이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이 표대로 했을 때 준기는 3등급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다 한 번씩 연습 삼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명환이 보세요. 22개예요. 그런데 자, 4번 돼요, 안 돼요? 20일 이하니까 21까지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등급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일까요? 22 이상이니까 22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명환이도 3등급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온갖 가지 소리가 다 들려요. 지금 헬리콥터 지나갑니다. 자, 은민이 같은 경우에는 51개를 했어요. 자, 51개인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선 5등급 아니에요. 4등급 아니고요. 3등급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39 이하니까 51이 더 크잖아요. 그죠? 아, 여기 들어가겠네. 그러면 은민이는 2등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형진이 같은 경우는 17개 했죠. 그러면 5등급은 아니에요. 19 이하인데 17이 더 크니까.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형진이는 여기서 4등급에 해당합니다. 자, 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39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갈리는 게, 자, 2등급 돼요? 안 돼요. 40 이상이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40에서. 그럼 39가 여기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럼 몇 등급? 3등급인데 39 이하니까 39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정훈이는 3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철 친구가 있어요. 상철이는 68개나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5등급 안 돼요. 4등급 안 돼요. 3등급 안 돼요. 2등급? 여기 사이 68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철이는 2등급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보면 준기와 같은 등급에 속하는 친구.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볼까요? 준기가 3등급이니까 3등급 친구 명환이 정훈이 되겠네요. 아, 그럼 여기는 학생들 이름은 명환이와 정훈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준기가 속한 등급의 횟수 범위를 수직선에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기가 지금 3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2 이상, 살짝, 그렇죠. 22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2를 우선 찾아야지. 자, 20을 기준으로 21, 22 여기에요. 여기가 22야. 자, 그런데 이상이에요. 20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동그라미를 채워줘야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여행을 쭉 떠납니다. 쭉 가요.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가 39예요. 만약에 39 미만이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39 이하. 그럼 이하니까 39 포함이죠. 그래서 채워줘야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무조건 이상, 이하만 쓰게 되어 있냐?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이상과 미만, 초과와 이하 이제 섞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서? 자, 15쪽 되겠습니다. 수의 범위를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하여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살짝 왼쪽에 올 수 있는 건 이상하고 초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올 수 있는 건 이하, 미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상과 초과, 반대쪽 오른쪽은 이하와 미만이 나오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이하죠. 그렇죠. 그러면 채워야죠. 채우고 채워줘야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죠. 그러니까 뚫려야죠. 네. 마찬가지로 초과니까 뚫려 있어야 돼요. 이하면 막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는 초과 미만이니까 다 뚫려 있어야 돼요. 말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건 옛날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 내가 친구 이름을 외우는 거구나.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친구 이름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계속 이 명칭이 뜻하는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연수가 씨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씨름은 몸무게에 의해서 체급이 달라지죠. 그래서 같은 체급끼리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48kg래요. 그럼 자기가 무슨 체급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건, 그렇죠. 이 표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수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우리 태백급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55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55보다 초과래요. 초과. 자, 초과면 보다 큰 수였죠. 그러니까 55보다 큰 수 이렇게 나가요. 여기는 초과, 큰 수만 나와 있지 누구보다 작다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로 끝까지 간다는 걸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자, 설학급이에요. 설학급은 봤더니
50초과 55 이하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과니까 막혀요, 뚫려요? 뚫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하니까 막혀요? 네. 그러면은 55 이하니까 55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렇게 왼쪽은 뚫리고 오른쪽은 막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이 수가 다 들어갑니다. 이 사이 몸무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50을 여기에 들어가요? 됩니다. 50은요? 안 돼요. 50은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지리급입니다. 이게 다 지금 산 이름이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45초가 50 이하니까 자, 그럼 45는 뚫려요? 안 뚫려요? 초과니까 뚫리죠. 그럼 이하니까 어떻게 돼? 막혀요. 그렇죠. 그럼 이 사이 숫자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47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45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함정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라급입니다. 그러면 역시 40이고요. 45 이하입니다. 40초과예요. 40초과. 초과. 그러니까 뚫려요. 그리고 45 이하니까 막혀요. 그래서 이 사이 숫자 다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지리급에 45kg은 안 들어갔죠? 그러면 45kg은 어느 급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한라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백두급. 그래서 40kg 이하니까 자 이하죠? 이하니까 어떻게? 채워서 아래로 쭉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연수의 몸무게가 48kg입니다. 자, 그러면 연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죠? 자, 연수가 지금 이 사이에 들어가겠네요. 45에서 50, 45 초과 50 이하 이쯤 48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급? 지리급. 그래서 지리급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연수가 속한 체급의 몸무게 범위는 이미 사실 우리가 여기 파악하면서 사실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리는 45 초과니까 45를 찾아야죠. 근데 보통 여기 가운데 조금 중간 길이로 표시된 부분이 보통 45죠. 그 다음에 어디? 50. 50은 여기 있네. 50. 자, 그런데 45 초과예요. 그러니까 45는 뚫리게 50 이하야. 그럼 50 이하면 어떻게 해요? 이하는 채워줘야죠. 그래서 그 사이에 해당하는 모든 수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45.1도 여기에 해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점까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수의 범위, 즉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짬뽕을 해가지고 뒤죽박죽 섞어서 수의 범위를 한정 짓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만 하거나 이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상, 미만, 초과, 이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수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수의 범위는 이게 다예요. 어찌 보면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수의 어림인데 수의 어림, 올림, 버림, 반올림. 특히 이 다음 맨 마지막 반올림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5학년이니까 7년 후에 보게 돼 대학 수학능력 시험 수학에 무조건 나와요. 네. 반올림 그때 무조건 나옵니다. 수학 시험에 문제 탄경 주관식 다 푼 다음에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 몇째짜리까지 반올림하여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그때 반올림 할 줄 모르면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틀리는 거죠. 근데 그 반올림이 어디 나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때 가서 모르는 사람 꽤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둔다는 마음으로 수의 어림 다음 시간에는 올림인데 올림은 쉬워요. 할만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